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6월 5일이 되겠네요. 6월 5일 날은 뭐 이것도 뭐 상당히 굵직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조세희라는 그 이제 소설가가 이제 있었습니다. 뭐 지금 돌아가셨죠? 그 조세희라는 그 소설가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그 소설을 발표한 날이 바로 이제 오늘입니다. 음, 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그 소설은 이제 도시 재개발에 이제 관련된 그런 일이죠. 예. 뭐 도시를 재생한다든가 뉴타운을 건설한다든가 뭔가 특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이게 인제 대표적인 방법이죠. 물론 인제 단독주택은 인제 점차 줄어들고 벌써 반이 아마 반 훨씬 뛰어넘는 그 인제 비율로 아파트가 인제 서울뿐만 아니라 뭐 전국을 다 뒤덮고 있는데, 어제도 어딜 좀 다녀오다 보니까 고속도로 옆에 엄청나게 이제 높은 고층 아파트들이 이제 질비하게 인제 늘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로 인제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지금 마구 지어대거든요. 지금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뭐 나중에는 정말 '사람 살지 않는 집이 이 전국에 즐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게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얘기는 이런 뭐 아파트를 재개발한다든가 하는 도시 재개발, 그것에 초점이 맞춰진 그 소설은 아닙니다. 예, 바로 그 아파트를 다시 지느라고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 갖고서 기존에 살던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이 이제 철거민이 되는 거죠. 철거를 당하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애환이 무엇인지 그걸 설파한 그런 소설이죠. 사실 이거 소설이 나왔을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사에서 상당히 센세이션이 일었던 그 작품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물론 저도 뭐 읽은 지가 하도 오래돼 갖고 지금 내용을 하나까지 지금 기억은 못 하지만 소위 철거민의 애환, 철거민의 어떤 고통, 철거민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장벽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을 노래한 이제 소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당시에 인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사회에 커다란 어떤 이슈를 던져준 그런 소설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봐도 1976 년이죠. 제가 대학교 3 학년 때인데 지금은 뭐 가 보니까 다 재개발이 됐더라고요. 용두동, 인제 제2기업 옆에 있는 인제 용두동에서 방을 이렇게 얻어 놓고 쪽방을 2 개를 얻어 놓고서 인제 그 이모랑 이모 식구들이랑 같이 인제 제가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음 갑자기 뭐 인제 주인하고의 어떤 불화라고 그럴까? 그게 있어 갖고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집을 비우라고 그러니까 뭐 참 돈은 한정돼 있고 방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인제 창신동에서 인제 철거민들이 상당히 인제 전셋집을 구하러 밀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방도 없었고 또 전세 비용도 이렇게 막 치솟을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 2 개를 빌려 갖고서 빌리느라고 인제 갖고 있었던 돈을 갖고 어떻게 방 1 칸을 빌렸어요. 그래서 참 제가 어 이모랑 이모부랑 조카들이랑 저랑 참 한 방에 서 인제 생활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참 비참했죠. 삶이라는 게 음 방 1 칸을 얻어서 들어간 집이 또 이상하게 초가집이더라고요. 1976 년도에 서울에서 초가집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정말. 참 그때 철거민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또 그로 인해서 또 2 차적으로 파생이 됐던 이제 우리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때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이제 없었습니다. 뭐 당장 집을 비우라고 해서 쫓겨나는데 길거리로. 물론 뭐 잠시 저한테 젊은 시절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었지만 어 그 당시 심정을 생각한다라면 지금 철거민들이 갖는 애환, 그러니까 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예, 우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조세희라는 소설가가 쓴 소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인제 오늘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별세한 날입니다.
물론 오래전의 얘기죠. 예. 레이건 대통령은 뭐 영화배우 출신이죠. 상당히 그 미국사에서는 위대한 대통령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에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 뭐 우리가 대통령으로서 레이건을 봤을 때는 이제 70의 고령의 그 대통령이지만 그 젊은 시절 그 영화배우 시절의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 아주 미남이고 늘씬한 키도 크고 그런 그 배우였더라고요. 연예인 출신 이제 대통령인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가 그 연예인 출신이죠.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사회를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Great Again,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이제 그런 개념으로 미국을 부흥시킨 대통령으로 기억에 남아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어떤 모습으로 남을지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또 환경의 날입니다. 뭐 한 며칠 전에 국제 환경 영화제 개막일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환경이 우리네들의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6월 5일이죠. 그 조세희 소설가가 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그 대통령 시절에 그 미국을 어떻게 그 이제 관리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요. 환경의 날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정의를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레이건 대통령을 그 먼저 우리가 만나보기 전에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한때 줄여서 난쏘공이라고 했죠. 네. 이 소설가 중에 그 조세희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음, 이 난쏘공이 이제 지금 그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6년 문학과 지성 겨울호에 발표가 됐는데 음, 사실은 그 이제 60년대 5.16 혁명이 일어나고서 60년대, 70년대를 거쳐오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죠. 근대화 이루고 이제 산업화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그 농경 사회가 해체가 되고 도시화가 일어나고 핵거적화가 일어나고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기존에 살던 그 주거 환경을 새롭게 어, 뭔가 변모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재개발이라는 문제가 이제 주제로 나오죠. 이 재개발이라는 문제는 지금도 뭐 여전히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배경으로 한 소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때 당시에는 그 이 난소공,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이 조세희의 이 소설이 상당히 이제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 그 시대의 아픔을 대변해 주는 그런 그 소설로서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조세희는 이제 칼날이라는 그 소설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메비우스의 띠, 그다음에 우주의 여행 등 잇따라 이제 발표를 했고 이어서 네 번째 작품으로 이 난소공을 이제 문학과 지성에 이제 발표를 했던 거죠. 예. 자, 난소공을 이제 간략하게 한번 좀 알아본다면은 이 작품은 철거 위기에 놓인 도시 빈민들이 살아가는 1970년대 어느 도시 재개발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그 도시 빈민들의 비참한 삶과 좌절을 표현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난장이 가족은 이제 억눌리고 짓밟힌 그 사회 계층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난장이라고 표현을 했듯이 뭔가 난장이는 뭐 장애인이기 때문에 정상인들보다 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억눌리고 짓밟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계층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이 도시 빈민을 비유를 이제 한 겁니다. 도시로부터 밀려드는 변화의 바람, 도덕적 규범의 불안정성, 그다음에 사회적 질시와 소외 등으로 인해서 이제 삶의 기반이 이제 상실돼 갔던 그 시대상을 이제 나타낸 거죠. 사실 도덕적 규범이라는 게 뭐 배금 사상이라고 얘기하지만 너무 이제 물질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기존에 쭉 지켜왔던 어떤 삶의 규범이라는 게 다 허무너지는 거예요. 뭐 오죽하면은 실존 철학에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 모든 그 기존 가치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 그야말로 기존에 우리가 철칙으로 알고 살아왔던 여러 가지 그 규범들이 다 이제 허물어진 그런 상황을 인제 나타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설의 특징, 작품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내보였다라는 거.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바로 현실에 대한 비판이죠. 그다음에 독특한 단문형의 문체다. 예.
저도 한 오래전에 읽어갖고, 지금 문체 같은 것까지는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독특한 단문형의 문체를 구사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서술자와 서술 상황을 바꾸어 기술하는 시점의 이동 등의 형식. 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가 되면서 서술자고 서술 상황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시점도 뭐 이쪽에서 저쪽으로 뛴다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흉내를 내 갖고서 저도 인제 소설 한번 써 봤는데 뭐 저는 제가 쓴 소설은 어디다 발표할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었고요. 하여튼 그때 이 서술을 하는 방식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넘나드는 구성이 되는 거예요.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우화적인 기법을 인제 사용을 했다. 상당히 그 독특한 그런 어떤 서술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래서 그랬는지 그다음에 시대상을 반영해서 그랬는지 1970 년대 80 년대 이 무렵에 상당히 이제 어 뭔가 많이 읽힌 그런 소설 중에 하나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79 년에 인제 동인문학상을 인제 수상을 했네요. 그다음에 인제 문학적 성취와 상업적 성공을 함께 이룬 문제작으로 주목받으면서 2007년 발행 부수 100만 부를 넘어섰고 2017 년에는 300 쇄를 기록을 했다라고 돼요. 300 쇄. 예. 저도 책을 써 봤지만 그냥 1 쇄로 끝났습니다. 참 부럽네요. 그런데 인제 2022년 12월 25일 작년 크리스마스 때네요. 이제 숙환으로 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예. 글쎄요. 재개발 지역에 있는 거기 인제 땅이죠. 땅 그야말로. 땅과 인제 집인데 자기 땅을 다 내줘야 되는 아니면은 뭐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엄청난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때 정말 고민되는 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 땅바닥에 뭔가 써 가면은 고민을 하는 그런가 하면 그 자녀가 옆에서 뭔지도 모르고 놀러 가자고 채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다음에는 인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이제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로널드 윌슨 레이건 대통령이죠. 미국 40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1911년 2월 6일 생이고 2004년 6월 5일 오늘 이제 유명을 달리했네요. 1981 년부터 89 년까지 8 년간 2 대에 거쳐서 미국 40대 대통령으로 재임을 했고 그다음에 33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예. 레이건은 일리노이주죠. 화이트사이드 카운티에 있는 템피코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주의 리 컨트리에 있는 딕손에서 인제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리노이주 유레카 대학에서 경제학과 사회학으로 문학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아이오와 예. 알다보면 아이오와입니다. 아이오와로 가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인제 취업을 했고 그다음에 1937 년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배우로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작품에 인제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은 1947 년부터 1952 년까지 미국 어 배우조합의 회장을 역임을 했네요. 그 안에서 인제 공산주의의 영향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인제 일을 했죠. 그래서 인제 몇 달 전에 메카시즘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메카시즘을 상당히 지지했던 그런 인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레이건 대통령 그때 당시에 인제 배우였었죠. 1959 년부터 60 년까지 이 미국 배우조합의 회장을 인제 또 재역임을 했네요. 그리고 1964 년에 이제 연설을 하나 했는데 선택의 시간이라는 인제 제목의 연설입니다. 당시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베리 골드워터를 대신한 선거 연설이었는데 어 하여튼 이 연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보수파 인물 컨서버티브한 인물로 전국적인 이제 관심을 이제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배우를 하다가 196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인제 도전해서 선출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인제 1968 년과 1976 년에 인제 대선에서 인제 낙마를 했는데 음 대선 후보로 나간 게 아니고 경선에서 인제 낙마를 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980 년에 인제 미국 대선에서 그야말로 공화당 후보로 지명이 됐고 그때 당시에 현직으로 있었던 민주당 대통령 지미 카터를 꺾으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인제 됐죠. 선거인단 중에서 압승을 거뒀는데 음 선거인단 투표수가 522 표인데 선거인단 538표 중에
98%, 그러니까 538표 중에 525표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압승이죠 뭐. 아마 이때는 그 카터 대통령이 뭔가 그 인제 상당히 그 좌파 대통령이었죠. 뭐 민주당 자체가 인제 그런 우리나라에 와서도 박정희 대통령하고 뭐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압박을 가하고 하여튼 인권하면서 엄청나게 박 대통령을 압박했던 인물입니다. 예, 그러면서 김일성하고 굉장히 그 친했던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죠 사실은 잘. 그리고 인제 그때 당시에 그 이란에서 인제 미국인을 이제 억류를 했죠. 그 문제를 카터가 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 뭐 결코 협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 무장 군인들이 구하러 갔다가 또 실패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카터 대통령의 그 당시 인기가 뭐 완전히 땅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538표 중에서 525 표를 빼앗기는 그런 그 패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어찌 됐든 레이건 대통령의 정치적인 이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 년대 초부터 차츰 보수로 경도되어,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뭐 약간 뭔가 진보적인 성향이 뭐 있었겠죠. 그건 뭐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인제 보수로 경도가 되게 돼 있죠. 아이젠하워와 닉슨 후보를 지지하면서 인제 우파로 인제 돌아섰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인제 직접 쓴 많은 연설들은 초당파적이었지만 상당히 그 내용은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친기업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961 년에 그 메디케어 법안이 인제 도입이 되었을 때 이제 미국 의사협회에다가, 뭐 의사협회는 좋죠. 지금도 뭐 미국이 엄청 뭐라 그럴까요? 의료비가 비싸죠. 예. 그러니까 의사는 좋겠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인제 그 법안이 미국의 그 자유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그다음에 인제 60 년대에 인제 레이건이 반대했던 뭐 여러 가지 그 민주당의 정책이 있었는데, 최저임금 인상하는 거. 요즘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그러니까 뭔가 국가에서 푸드, 자꾸 음식을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평화봉사단을 설립하는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 반대를 했네요. 글쎄요. 평화봉사단은 뭐 제가 인제 저 때 당시는 이제 중학교 인제 막 인제 들어갈 다닐 때였기 때문에 그때 우리 학교에 평화봉사단 요원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 그 영어 시간 아니지만 시간이든가 하여튼 뭐 그런 취미 활동하는 시간에 평화봉사단 단원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전 미 총기 협회에 가입해서 종신 회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총기 소지를 인제 지지하는 거죠. 그다음에 레이건은 1964년 보수 대통령 후보 배리 골드워터 지지 연설로 전국적인 이제 지지를 이제 받았다. 그렇게 주목을 받았다. 아까 인제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작은 정부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유명한 연설로 성공적인 어떤 그러니까 지방 정치가 아니고 중앙 정치인데 이제 데뷔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 작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도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이념 위에서 몸소 실천했던 그런 인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정치 활동을 한번 볼까요? 제2 차 세계대전 때는 공군기지에서 부관으로 종군을 했고요. 1962 년에 공화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주의자로 증세와 재정 지출 확대에 비판적이었다.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는 거를 뭐 그렇게 즐겨 하질 않아. 그리고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증세를 불러오고 그다음에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제 그걸 인제 적절히 통제하는 그런 입장이 인제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1966 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당선이 이제 돼서 조세 감면, 복지 제도의 축소, 고등교육 정책 등을 추진하였고, 캘리포니아주의 재정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다. 자, 그러니까 복지 제도를 축소한다라는 얘기는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라는 뜻이에요. 재정 지출을 줄이니까 흑자로 전환될 수뿐이 없죠. 그러면서 인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복지의 어떤 사각지대 복지 수요, 이걸 일단 민간의 어떤 시장이라든가 민간의 역할로 많이 인제 전환을 시킨 거죠. 네. 1968 년부터 76 년까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으나 패했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보로 나섰으나 패했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 부분이 좀 더 확인을 해 봤어야 될 문제인데,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두 번을 나섰던 건지 아니면은 당내에서 경선 후보로 나섰던 건지 이게 지금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980년대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 카터를 이겨서 이제 대통령 권력을 이제 정권을 거머쥐게 된 겁니다. 자, 집권기를 볼까요? 그때 당시에 미국은 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이 동시에 발생을 했는데 기존의 케인즈 경제학으로는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것들이 정말 뭐 마구잡이로 풀다가 보면은 저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은 집권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세력의 반대가 있긴 했지만은 임기 초부터 방만한 재정 지출을 좀 축소를 하고 대규모로 감세를 단행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일하기가 편해졌겠죠. 세금을 감면해 주니까. 그래서 이제 친기업적인 기업 프렌들리한 정책을 이제 시행을 했던 겁니다. 또 가격과 경쟁을 정부에서 통제하고 관리 감독하는 틀 자체를 폐지를 했다. 그렇죠. 시장에 맡겼던 겁니다. 저런 것들. 그다음에 레이건 정부의 경제적인 자유주의 정책을 통해서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났고 동시에 침체한 경기를 활성화해 엄청난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됐음이 이제 증명이 이제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쟁에서 밀려난 소수의 계층이 존재한다는 점이 이제 있죠. 왜냐하면 정부의 그 역할을 줄이고 어떤 그 시장에 많은 기능을 맡기다 보니까 그 시장 내에서 시장 기능 내에서 경쟁을 하는데 거기서 밀려난 소수 계층이 이제 분명히 이제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레이건 그 행정부가 좀 소홀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비판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1981년 3월 32일에 힐튼 호텔에서 노동계 지도자들과 오찬을 마치고 떠나던 도중에 어, 이제 그 저격을 당하죠. 네, 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막 그냥 그 TV 같은 데 막 보도가 되고. 근데 이제 뭐 다행히 총알이 이제 심장에서 12cm 떨어진 곳에 이제 통과를 해서 음, 이제 목숨을 이제 구했죠. 무사하게 됐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범인은 이제 1982년에 정신병을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암살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작이 돼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정신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됐다라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1984년에 이제 두 번째 재선에 이제 도전해서 민주당 후보 먼데일에게 압승을 거두면서 이제 재선에 성공을 했죠. 예. 먼데일 후보의 얼굴도 지금 가물가물 생각이 나네요. 그다음에 이제 1987년 12월에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중거리 핵 전력 폐기 조약 INF 트리티를 맺어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이제 저러면서 이제 소련이 망가지죠. 저 INF 트리티가 사실은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 조약을 이제 폐기를 해버리죠. 예. 왜냐하면은 중거리 이제 그 핵 전력이기 때문에 그 중 중거리 이 핵 전력을 이제 폐기하는 조약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동북아에서 보면은 사실 다 중거리거든요. 북한에서 쏘는 것도 그렇고 뭐 우리가 쏜다고 하더라도 또 중국이 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쏜다고 하더라도 다 중거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폐기하는 조약이니까 폐기를 폐기하겠다. 그러니까 중거리 그 미사일을 사용을 하겠다. 필요하다라면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그 조약을 폐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부시 이제 아버지 부시입니다. 부시 대통령을 도와서 공화당이 이제 재집권하는데 이제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1989년에 이제 퇴임을 하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 2월 달인가 그래요. 제가 언젠가 아들 부시가 재선했을 때인가 이제 미국에 출장을 가고 취임식 하는 거를 TV에서 지켜봤는데 참 뭐 상당히 요란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뭐 후기를 한번 볼까요? 어,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두고서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는 겁니다. 하여튼 레이건 대통령은 공화당을 더욱 강경한 보수주의로 이끌었던 대통령임은 분명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나이로 이제 취임을 했는데 1993년에 그 부시 대통령이 이 이제 그 레이건 대통령한테 대통령 자유훈장을 이제 수여를 합니다. 뭐 이건 전직 대통령한테는 뭐 다 수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94년에 11월 달에 레이건이 이제 내가 지금 치매 진단을 받았다.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스스로 발표를 하죠. 예. 그때 좀 뉴스가 됐었습니다. 본인이 그걸 이제 알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995년에 이제 그래서 그 부인 낸시 여사와 함께 국립 알츠하이머 재단 그다음에 로널드 낸시 레이건 연구소를 이제 창설을 이제 했습니다.
그다음에 97년 10월 달에 그때는 이제 이미 치매가 깊어갖고 자신이 대통령을 했다는 사실도 이제 모르고 정신이 혼미하고 발작을 하는 그런 증상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2001년에 낸시 여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내 남편은 즉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사람들이 옛날에 레이건으로 기억해 주길 바랄 것이다. 비록 말을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지만 그래서 그런 말을 남기면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의 투병 상태를 갖다 이제 설명을 이제 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4년 6월 5일 날 10년간 투병 끝에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폐렴 폐렴 합병증으로 이제 서거를 했는데 향년 93세였네요. 뭐 모든 사람이 죽을 때는 다 폐렴입니다. 마지막 사인은 폐렴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건의 시신은 알링턴 국립묘지에 이제 지금 안치가 됐죠. 자, 그의 유산, 레거시를 한번 볼까요? 자, 지지자들은 레이건의 경제정책, 냉전의 평화적 종식을 포함한 외교정책에서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미국의 자부심과 사기 회복의 결과로 보다 효율적이고 번영하는 경제를 만들어놨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 얘기예요. 특히 이제 이란 인질 위기 동안 지미 카터의 약한 지도력에서 미국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쇠퇴한 이후에 레이건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믿음을 갖다 이제 회복시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미 카터가 정말 미국의 자존심 다 깎았죠. 그다음에 헤리티지 재단의 회장인 에드원 퓰러는 레이건이 더 안전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 왜 미국이 그렇다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또 100%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없죠. 비판자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산 적자가 증가하였고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었으며 노숙자가 증가하였고 이란 콘트라 사건으로 미국의 신뢰도가 낮아졌다라고 지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복지 혜택을 줄이다 보니까 뭐 그럴 수는 이제 없죠. 그건 뭐 양날의 칼입니다. 이쪽을 누르면은 저쪽이 튀어나오듯이 그런 풍선 효과도 있는 거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그 시대의 시대 정신과 시대 분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 상황이 이제 그걸 결정하게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 및 정책 연구센터의 공동 책임자인 마크 웨이스블롯은 레이건의 경제 정책은 대부분 실패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려면 뭐 무슨 말이든 못하겠어요. 이란 콘트라 사건이 있는데 이란 콘트라 스캔들 또는 간단히 이란 콘트라는 레이건 행정부의 두 번째 임기 때 미국에서 발생한 정치적 스캔들이다. 이란에서는 맥팔레인 사건이라고 불린다. 즉 고위 행정관료들은 비밀리에 무기 제재 대상이었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호메이니 정부에 비밀리에 무기를 판매를 허용을 했다라는 사실 그 호메이니 정부가 상당히 그 호전적이고 어, 반미적인 그런 그 입장을 취하고 있었죠. 그 이전에 이란 대통령이 팔레비 왕조였죠. 그러다가 그걸 이제 호메이니가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 공화국이 됐는데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을 인질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을 하니까 카터 하에서는 안 풀어주던 미국 인질들을 바로 풀어줬죠. 취임을 하자마자. 어, 뭐, 또 그만큼 레이건이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지도자였고, 그다음에 이제 호메이니도 자꾸 그렇게 나가면 서로 부담스러워서 안 되니까 이제 인질을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호메이니 정부의 비밀리에 무기 판매를 했다라는 게 진짜 그야말로 스캔들이죠. 자, 그러나 많은 보수 및 자유주의 학자들은 레이건이 플랭클린 D 루즈벨트 이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이었으며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실용적인 타협을 통해 미국 정치, 외교, 문화 및 경제에 그 흔적을 남겼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다. 영국 역사가 MJ 힐은 레이건이 퇴임한 이후 그가 보수주의를 회복하고 국가를 우경화했으며 이데올로기와 정치의 제약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상당히 실용적인 보수주의를 실천하였고 대통령에 대한 믿음을 되살렸다라고 또 긍정적인 아주 호평을 했네요. 그다음에 또한 레이건이 미국의 예주의와 냉전 승리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주의. 뭔가 미국은 다른 거죠. 음, 어찌됐든 곰비트 평가도 있습니다. 2011년 갤럽이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레이건이 19%를 득표해서 1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2위가 14%를 기록한 링컨 대통령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에 꼽힌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그런 평가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정치를 쭉 해온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어, 뭔가 그 기업을
경영했던 사람으로서의 이제 정치판에 뛰어든 그런 입장으로서 미국 정치를 인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약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 행정부 내에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 내에 아주 그냥 뿌리 깊게 그 박혀 있는 딥스테이트라는 그런 존재가 있죠. 이제 그런 존재들에 의해서 결국은 재선에 실패를 했죠. 그 재선 실패하는 과정도 보면은 상당히 투표에 선거에 부정적인 요소가 삽입돼 있다라는 거. 이거 정말 그때 당시에 그 대선을 보도한 모든 매체와 유튜버들이 상당히 그런 걸 지적을 많이 했어요. 네. 어찌 됐든 이번에 인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인제 2024 년에 또 어 다음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이제 도전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귀추가 주목되는 항목입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은 노사협력 제도를 창안해서 정착을 시키고, 사회적 투명성과 합리성을 증진하는 제도는 물론 상호 신뢰를 높이는 각종 제도를 도입했던 선진국 지도자들 중에 딱 사실은 레이건이 취임한 직후에 인제 미국 항공 관제사들의 파업이 있었죠. 근데 대처 수상이 영국에서 탄광 노조들과 맞서 싸웠듯이 이 레이건 대통령도 그 관제사들을 정말 어 그들의 어떤 집단적인 행동이랄까? 그런 어떤 노조의 움직임을 인제 완전히 이제 분쇄해 버린 그런 대통령. 어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던 신보수주의 이념을 가진 그런 어 지도자였다라는, 뭐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또 부정적인 평가가 또 당연히 있죠. 집 없는 사람들을 여러 만들었다. 그다음에 교도소 민영화로 인해 미국 전과자 비율을 10% 까지 상승시켰다. 교도소도 또 민영화 외주를 주네요. 뭐 작은 정부를 구성하려니까 뭐 그럴 수뿐이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공용 정신병원을 없앴다. 공용 정신병원도 국가에서 운영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많은 공공 부분을 이제 없앴다라는 점에서 이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타 뭐 재미난 사항을 한번 볼까요? 레이건 대통령은 이제 취임할 때에는 만 69세 349 일로 최고령으로 인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 기록은 인제 트럼프가 만 70세 때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깨졌죠. 근데 기록은 또 바이든이 78 세로 인제 당선이 돼 갖고 레이건 대통령이 역대 3 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레이건은 대통령 최초 영화배우 출신이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젤렌스키가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자, 그건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레이건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소논문 형식으로 낙태와 국가의 양심 이런 책을 하나 썼네요. 예. 낙태를 반대를 했죠. "낙태 국가의 양심으로 봤을 땐 도저히 안 된다." 인제 그런 얘기죠. 자, 이 저서에서 레이건은 노예제를 폐지하지 않고 미국의 자유공화국이 완전하지 않았던 것처럼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지 않는 나라는 결코 자유국가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네. 뭐 이모티콘을 상당히 눈을 부었던 아주 험악한 인상을 가진 음 개네요, 개. 제가 올려 놨습니다. 자, 리더십은 저 한쪽 밝은 면 같이 그런 온화한 면도 있지만 반대편 같이 그 진짜 어 정말 냉정하고 어 필요에 따라서는 정말 아주 강하고 어 '무자비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런 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리더십에 대해서도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일단 레이건 대통령을 보면서 제가 느낀 이모티콘의 어떤 이미지는 바로 이 그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이 환경의 날이네요. 환경의 날은 이제 환경 보전 의식을 고취하고 그렇게 제정된 날로 6월 5 일이 됐습니다. 1972년 유엔에 서 제정된 세계 환경의 날에 이어서 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이제 높아지니까 1996년 우리나라에서도 규정을 개정을 해서 오늘 6월 5 일을 환경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날 6월 5 일은 기념식과 함께 국민의 환경 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방송 번호 213 번으로 환경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 이 영상을 노트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난소공의 주인공 조세희 소설 그리고 환경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